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여러분 지금 보셨다시피 어느 정도 개념이 오잖아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은 지금 보셨다시피 아나톨리아 고원 전체의 구조, 사회 구조를 보는 관점입니다. 사회 구조, 사회 전체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미시적 관점은요, 안에 들어가서 구멍은 어떻게 팠는지, 동굴 사원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는지, 개인의 행위,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보는 관점이 미시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주 일반적으로 흔하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시적 관점은 숲을 보는 관점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도 그렇게 그려놨어요. 이 미시적 관점은 자세히 나무를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숲 전체를 보는 관점, 나무를 보는 관점. 거시적 관점에서는요, 거시적 관점은요, 사람들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학교 보세요.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은 구조화된 행동을 합니다. 종이 딱 쳐요. 그러면 학생들이 자리에 막 앉으죠. 그럼 선생님이 빨리 앉아. 그럼 다 앉습니다. 책 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다 듣고 있죠. 그리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가죠. 선생님 다녀오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락받아야 되죠. 이게 바로 다 학교 구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이 거시적 관점에서는요, 사람들이 모두 구조화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모두 다 학교 구조 속에서는 그런 똑같은 일반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학교 구조를 보면 되잖아. 학교 구조, 교육 제도, 학교 사회 그것들을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개인은 볼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런데요, 미시적 관점은요, 비구조화된 행동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 아는 분, 제 선배 분이 네, 아들이 굉장히 개구쟁이였어요. 이제 유치원 다닐 때부터 굉장히 개구쟁이였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실에서 선생님이 앉아 이러고 막 앉아 있고 막 이제 뭐 수업도 듣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서 그네를 탔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우리 선배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직 생활 몇 년을 하면서 이런 아이는 처음 봤다. 어떻게 수업 중에 나가서 그네를 탈 수가 있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게 뭡니까? 비구조화된 행동이죠. 즉, 사회 속에서 인간들은 지금 봤다시피 그렇게 다른 행동들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의 행위를 연구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미시적 관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요, 이게 각각의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 거시적 관점은 사회 구조를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의 자율성을 간과해요. 미시적 관점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너무 개인의 행위를 보다 보니까 사회 구조의 힘을 간과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홈리스가 있습니다. 홈리스. 집 없이 밖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홈리스가 많이 막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거시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사회 구조를 본다라는 것이죠. 경제 위기라는 그 사회 상황 또는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면,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취업할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 뭐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시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보겠어요? 저 홈리스 개인을 본다는 거죠. 저 사람의 근로 의욕은 도대체 있는 건지, 성실성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사실은 홈리스가 발생하는 데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영향을 미치는데, 이 거시적 관점은 주로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보니까 개인의 자율성을 간과하는 것이고,
이 미시적인 관점은 주로 개인의 차원에서 보니까 사회 구조의 힘을 간과하게 되는 것입니다.